도쿄 세타가야구 한 초등학교 옥상. 유우토가 난간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몸,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손에는 구겨진 한자 시험지가 들려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쓰인 점수 12점. 너 바보야. 이것도 못 읽어? 친구들의 조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우토야. 안 돼. 담임 선생님이 다급하게 달려왔지만 유우토는 한 발짝 더 난간 끝으로 나아갔어요. 바로 그때 같은 시각 도쿄 정부청사. 일본 문부과학성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심각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한글에 빠져들고 있으며 일본어 교육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도쿄 거리의 여고생들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한자 변환? 진짜 시간 낭비예요. 한글은 듣는 대로 쓰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절대 안 돌아가요. SNS는 해시태그 한글혁명 해시태그로 뒤덮였습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후 댓글로 한글 만세, 세종대왕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한글 사랑을 전 세계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나카무라 히나.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그녀의 가족은 지옥을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78세. 병원 예약 하나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병원이 뭐였지? 스마트폰 화면에 뜬 수십 개의 한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시력도 나빠 글자가 흐릿했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내던지며 절규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평생 일본어를 쓰신 분이 디지털 시대의 문맹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동생 유우토였습니다. 난독증 진단을 받은 지 2년. 매일 밤 한자 공부를 하며 울었어요. 3시간씩 연습해도 다음 날엔 백지였죠. 어느 날 유우토가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나 같은 애는 죽는 게 나을까? 희나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유우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일본 교육 시스템은 냉혹했어요. 초등학생이 외워야 할 한자 1000개 이상. 히라가나 가타카나까지 합치면 수천 개. 난독증 아동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희나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한글 댓글을 발견했어요. 동그라미 직선. 이렇게 간단한 모양으로 글자를 만들다니.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 한글은 단 24개 기호로 모든 소리를 표현. 일본어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하는데. 그 순간 희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유우토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과연 한글은 절망에 빠진 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옥상의 유우토는 무사할까요? 유우토는 결국 선생님에게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유우토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내일은 꼭 성공할 거야. 희나가 동생 방에서 그 일기를 발견한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니야. 유우토. 제발. 희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살릴 방법. 단 하나라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며칠 전 봤던 그 한글 댓글들. 새벽 내내 한글을 검색했어요. 세종대왕, 훈민정음, 24개 기호,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 희나는 미친 듯이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아야어여 오요우유이. 신기했어요. 정말 규칙이 있었어요. 공식처럼 명확했습니다. 한자처럼 무작정 외울 필요가 없었어요. 원리만 알면 끝. 3일 밤을 새워 희나는 한글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유우토를 불렀어요. 유우토야, 누나가 마법 같은 거 발견했어. 유우토는 무표정했습니다. 이미 포기한 얼굴이었어요. 또 한자야? 난 못해.
나 바보야. 아니야. 이건 한자가 아니야. 이거 봐. 희나가 종이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유토. 이게 내 이름이야. 세 개만 알면 돼. 이응, 우, 티읕, 오. 네 개 기호로 내 이름 완성. 유토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정말? 이게 내 이름이야? 희나는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이응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야. 아, 우는 우소리고. 유토가 따라했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유, 우, 토. 30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토가 자기 이름을 읽었어요. 누나, 내가 읽었어. 진짜 읽었어. 유토가 방방 뛰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일주일 후, 유토는 나는 유토를 썼어요. 2주 후, 엄마 사랑해를 썼어요. 한 달 후, 누나, 나 머리 나쁜 거 아니었어. 나도 글 읽을 수 있어. 유토가 한글로 쓴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책을 읽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할 수 있다. 희난의 가족은 모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희나야, 나도 좀 가르쳐 줄 수 있니? 물론이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78세였지만 한글은 배울 수 있었어요. 2시간 만에 손자 사랑해를 스마트폰으로 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복잡한 변환 없이 보낸 문자였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쉽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희나는 확신했어요. 이건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된다고. 월요일 학교에서 친구 레이에게 말했습니다. 레이야, 내가 엄청난 거 발견했어. 유토가 글을 읽기 시작했어. 거짓말. 유토가. 점심시간 옥상에서 희나는 레이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1시간 만에 레이는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대박. 이거 진짜 쉬운데? 왜 우리 이런 거 몰랐어? 옆을 지나가던 유나, 사키, 모모카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날 저녁 5명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20명, 한 달 만에 100명이 한글을 배웠어요. 복도에서는 한글 메모가 오갔습니다. 오늘 급식 맛있어? 숙제했어? 선생님들은 몰랐어요. 아이들이 무슨 글자를 쓰는지. 하지만 학부모 한 명이 딸의 노트를 보게 됩니다. 전부 한글로 가득했어요. 그 학부모는 부들부들 떨며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애가 일본어를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전교생 긴급 조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최근 이 학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이 외국 문자를 사용하며 수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험까지 한글로 답을 쓴 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회장이 숨죽였습니다. 오늘부터 학교 내 한글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적발시 정학 처분하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교실로 돌아온 희나를 담임 야마모토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나카무라, 내가 이 소동의 주동자라며. 선생님, 저는 그저 동생을 도우려고. 시끄러워. 야마모토 선생님이 책상을 쳤습니다. 내 때문에 학부모들이 난리야. 어제 항해 전화가 30통이나 왔어. 내가 책임질 거야. 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방과 후였습니다. 교무실 앞에 학부모 10명이 몰려왔어요. 우리 애 한자 성적이 떨어졌어요. 한글 때문이에요. 일본 아이가 일본어도 제대로 못 쓰면 어떡해요. 한 학부모는 희나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저애 퇴학시켜요. 우리 애들 망치는 거 못 봐요. 희나는 벌벌 떨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희나는 방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유우토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 때문에 누나가. 아니야 유우토.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유우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나 다시 한자 공부할게. 그럼 누나 괜찮아지지? 안 돼. 절대 안 돼. 희나가 동생을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희나야, 학교를 옮기는 게 어떨까? 이러다 정말 퇴학당할 수도. 엄마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안 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 손자에게 마음대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됐단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라면 일본이 미친 거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나야, 도망치지 마. 내가 오라. 다음 날 학교는 더 강경해졌습니다. 복도마다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학생들을 감시했어요. 한글로 쓴 쪽지가 발각되면 즉시 압수당했습니다. 3학년 여학생 하나가 적발되어 교무실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옥상, 편의점.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 계속 한글을 썼어요. 어느 날 방과 후 근처 편의점에 학생 1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이대로 당할 거야? 유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어를 배우는 게 뭐가 나빠? 유우토처럼 살아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다가왔어요. 저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대학 리포트 쓸 때 한자 때문에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밖에서 노인 30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들을 이끌고 온 거였습니다. 한글은 노인의 희망이다.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을 권리. 78세 할머니 한 분이 외쳤습니다. 나는 50년 만에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문자 보냈어. 이게 나쁜 거야. 지나가던 시민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SNS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한글은 인권이다. 해시태그 세타가야 학교의 만행. 해시태그 할아버지들이 반란. 일본 전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희나가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이 수군거리며 희나를 쳐다봤어요. 칠판에는 빨간 페인트로 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매국노 나카무라 꺼져라. 희나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레이가 달려와 희나를 붙잡았어요. 희나야, 괜찮아. 누가 이런 짓을.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히 너한테 화난 사람들이지. 반 부회장 카나코였어요. 희나의 옛 친구였죠. 내 때문에 우리 반 한자 평균 점수가 최하위야. 담임 선생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화내시는지 알아? 카나코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넌 일본인이야, 한국인이야? 정체성도 없는 애가 우리까지 망치지 마. 희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더 큰 충격은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교장실로 호출된 희나. 들어가니 교장과 야마모토 선생님, 그리고 낯선 양복 입은 남자가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나온 조사관입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희나. 너로 인해 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었어. 지역 신문에까지 났다고. 책상 위에 신문이 놓여 있었어요. 세타가야 여고, 한글 열풍의 교육 붕괴 위기. 교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자퇴서야. 여기 서명해. 뭐라고요? 자퇴하면 조용히 넘어가 주지. 안 그러면 퇴학이야. 그럼 다른 학교도 못 가. 희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희나야. 유우토 학교에서 연락 왔어. 유우토가.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유우토가 특수학교로 전학 가야 한대. 한글 쓴다고 문제아 취급당했어. 희나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교장실을 뛰쳐나온 희나는 유우토 학교로 달려갔어요. 교무실 앞에서 엄마가 담임과 언쟁 중이었습니다. 유우토가 뭘 잘못했어요?
이제 겨우 글을 읽게 됐는데 유토 담임의 태도는 냉정했습니다. 한글은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일본 학교에서 일본어를 못 따라오면 특수교육이 맞습니다. 구석에서 유토가 울고 있었어요. 누나,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이야. 희나가 유토를 안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유토 반 아이들 몇 명이 놀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가면 되잖아. 한글 나라로 가. 희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희나네 가족. 거실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아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나야, 이제 그만하자. 학교도 그만두고 한글도 그만. 안 돼요. 희나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도 맥이 빠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렸나 보구나. 그날 밤, 희나는 자퇴서를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레이, 유나, 사키, 모모카가 들어왔어요. 희나야, 서명하지 마. 레이가 희나 손에서 자퇴서를 낚아챘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린 이미 움직였어. 뭐? 무슨 소리야? 유나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온라인 청원이 떠 있었습니다. 세타가야 여고 나카무라 희나 퇴학 반대 청원. 서명자 1만 2,847명. 겨우 3시간 만에 10,000명이 넘게 서명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 시부야에서 집회가 열린대. 할아버지들이 주도하셨어. 사키가 말했습니다. 내일 토요일, 우리 모두 시부야로 간다. 내가 혼자가 아니야. 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정부 한글 학습 열풍에 공식 입장 발표 예정. 다음 날 시부야 광장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시부야 하치코 광장.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한글은 인권이다. 우리 손자를 돌려달라. 언어 선택의 자유. 희나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확성기를 들고 계셨어요. 여러분, 나는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손자에게 마음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게 나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광장에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때 경찰차 10대가 도착했어요. 기동대가 방패를 들고 내렸습니다. 불법 집회입니다. 즉시 해산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82세요. 이 나이에 처음으로 딸에게 편지를 썼소. 한글로. 이게 불법이요? 할머니가 경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나를 체포하시오. 이 늙은이를. 순간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검은 세단 3대가 도착했습니다. 문부과학성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정장 입은 관료들이 내렸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교육부 차관 이토였어요. 마이크를 빼앗듯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전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토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어요. 한자는 1,000년 넘게 이어온 우리 문화입니다. 그걸 외국 문자로 대체하겠다고요? 당신들은 일본인입니까? 그 순간 희나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았어요. 전 나카무라 희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동생은 난독증이 있습니다. 한자 때문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광장이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책을 읽었어요. 이게 나쁜 건가요? 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토가 비웃었어요. 감상적인 얘기는 그만. 특수한 사례로 전체를 망칠 순 없어. 그때 유우토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저요.
제가 그 특수한 사례예요. 유우토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바보라고 놀림받았어요. 한자를 못 읽어서요. 친구들이 저를 때렸어요. 유우토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멍자국이 보였어요. 엄마는 매일 울었어요. 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죽으려고 했어요. 광장에서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책을 읽어요. 친구들한테 동화도 읽어줘요. 유우토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종이를 펼쳐 한글로 쓴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유우토. 나는 똑똑해. 나는 살고 싶어. 그 순간 광장이 폭발했습니다. 유우토, 유우토. 1000명이 함께 외쳤어요. 이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광장 뒤편에서 함성이 들렸어요. 길을 비켜주세요. 난독증 아동 부모 100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해 왔습니다. 내 아이도 읽을 권리가 있다. 유우토는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다. 한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아들은 7년 동안 한 줄도 못 읽었어요. 한글을 배우고 일주일 만에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광장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토가 뒤로 물러섰어요. 경찰들도 방패를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광장 스크린에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와세다 대학 교수 100명, 한글 교육 지지 성명 발표. 분위기가 반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 최대 방송사 NHK가 긴급 생방송을 편성했습니다. 한글 논쟁, 지금 답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왼쪽에는 교육부 차관 이토와 보수 학자들, 오른쪽에는 희나와 할아버지, 난독증 전문의가 앉았어요. 사회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국 3천만 명이 시청 중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토가 먼저 공격했어요. 한글을 옹호하는 것은 일본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넘게 지켜온 한자를 고작 편하다는 이유로 버리자고요? 스튜디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보수학자가 거들었어요. 난독증은 특수 교육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문자 시스템을 바꿀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난독증 전문의 사토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치료라고 하셨나요? 사토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독증은 병이 아닙니다. 뇌의 다른 방식일 뿐이에요. 문제는 복잡한 문자가 이 아이들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화면에 통계가 떴습니다. 일본 난독증 아동 자살률 일반 아동의 8배.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희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동생은 그 통계의 하나가 될 뻔했어요. 희나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옥상 난간에 선 유우토의 뒷모습이었어요. 이게 지켜야 할 전통인가요? 아이들을 죽이는 게요? 희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관중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토가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먹이지 마시오. 대다수 학생들은 한자를 잘 배우고 있어. 정말요?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왜 일본 노인의 70%가 스마트폰을 못 쓴다는 통계는요?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들어보였어요. 나는 78년을 살았소. 평생 일본어를 썼소. 하지만 이 작은 화면에서 한자를 찾는 건 지옥이었소.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노인을 버리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전통이요?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그때 스튜디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잠깐만요. 검은 정장을 입은 청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경비들이 막으려 했지만 사회자가 손을 들었어요. 누구십니까? 저는 정태원입니다. 와세다 대학 대학원생이자 한국인 유학생입니다. 스튜디오가 웅성거렸어요. 태원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정부의 비공식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토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국은 일본의 한글 학습 열풍을 문화 침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원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오히려 세종대왕의 정신이 국경을 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화면에 한국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이 떴습니다. 한글은 인류의 유산입니다. 일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이토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주권 침해요. 내정 간섭이라고. 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인권 문제예요. 태원이 희나를 바라봤어요. 저는 지난 3개월간 희나 씨의 모임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78세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는 걸 봤어요. 태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살 아이가 처음으로 책을 읽는 걸 봤어요. 이게 침략인가요? 스튜디오 관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이토가 소리쳤어요. 당신들은 선동당하고 있어. 감정에 휘둘리지 마. 그때 사회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전국이 숨죽였습니다. 생방송이 끝나고 희나가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희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총리 회견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희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일 아침, 일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총리 관저. 일본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전 국민이 TV 앞에 모였어요. 희난의 가족도 거실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총리의 목소리가 무겁게 시작됐어요. 최근 한글 논쟁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일본 정부는 한글 사용을 금지하지 않겠습니다. 희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총리의 다음 말이 이어졌어요. 대신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한자와 한글 두 문자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난독증 아동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한글을 정식 도입하겠습니다. 유우토가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총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전통은 지켜야 하지만 사람은 더 소중합니다. 전국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한 달 후 인천공항. 희난의 가족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태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에. 첫 방문지는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을 때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대왕마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우토는 한글 박물관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누나 여기 봐. 훈민정음 원본이래. 유우토가 유리관 속 책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글자가 나를 살렸어. 박물관 해설사가 감동한 표정으로 유우토를 바라봤어요. 저녁 남산타워에서 희나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태원이 옆에 섰어요. 어때요? 한국은? 좋아요. 근데 저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계속하면 되죠. 일본에 돌아가서 더 많은 유우토들을 도우세요. 희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6개월 후 도쿄. 희나는 대학 입시를 마치고 자원봉사센터를 열었습니다. 모두의 한글 교실. 난독증 아동 50명이 다니고 있었어요. 유우토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작년 전국 독서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노인정에서 한글 선생님이 되셨어요. 매주 100명의 어르신들이 수업을 듣습니다. 어느 날 희나에게 편지가 왔어요. 발신자 일본 문부과학성. 난독증 교육자문위원 위촉 제안. 희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에서 유우토가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소리가 들렸어요. 옛날에 한 왕이 살았어요. 그는 백성을 사랑했어요. 희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이고 희망이고 자유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한글 만세, 세종대왕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서 한글의 위대함을 함께 나눠주세요.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